네, 3프로 멤버십 저희 3프로 TV 앱에 들어오시면 아니 그러니까 멤버십 들어가면은 네.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은 아까 자동차 얘기 다 나온다니까. 네네네. 네. IR 자료도 다 나와요. 음. 업체별로. 뭐 그런 건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예를 들면 3개월치를 보고 싶다, 6개월치를 보고 싶다, 뭐 10년치를 보고 싶다 이게 모든 게 되고 네. 또 뭐 지역별로 수출량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굉장히 그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르실 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박병창 이사님, 네 모실 때가 됐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어제 미국 시장부터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전날에 마이너스 2%에서 뭐 보합권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래, 더 좋다 그랬잖아요, 어제. 예. 그리고 어제는 또 종가가 고가입니다.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아랫꼬리가 긴 양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위기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인텔이 실적 발표를 잠깐 끝나고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EPS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한 1.3% 올랐는데 시간에서 좀 방금 보니까 마이너스 9% 정도 되고 있어요. 인텔이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나스닥 선물 이거는 오늘 또 빠져 시작하겠죠. 그래서 거래가 될 건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또 반영하느냐, 이건 좀 더 다른 문제이고요. 예. 일단 어제 시장 끝난 부분 정도를 본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7% 올랐고 다운 0.6%, S&P 500 1% 올랐는데요. 나스닥이 지금 최근에 길주들하고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가는 오늘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반에. 그리고 어제 많이 상승했던 것은 이제 테슬라 때문에 그랬죠. 네. 테슬라가 10.9% 상승을 해서 예. 160달러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108달러 됐을 때 테슬라에 대한 안전 뉴스를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이 나는데 김프로님이 계속 안 좋은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저점 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그게 저점이었습니다. 실제로. 108달러에서 160달러 왔으니까 단기에 급등을 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올해 1월에 35% 올랐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뒤쳐져 있었어요. 근데 어제 10% 오르면서 테슬라도 역시 올해 1월에 30% 상승 계열에 그러니까요. 같이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한 부분이 영향을 주었고요. 또 한 가지는 4분기 GDP 성장률 2.9%로 발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았고요. 작년에 1분기, 2분기 역성장하면서 경기 침체 얘기를 했었습니까? 기술적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분기,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올해 미국 경기는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좀 더 무게를 좀 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경기도 좋아진다고 하면서 아까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금리도 뭐 이제 25비 금리하고 이제 피봇에 가까워지고 있고 기술주들은 반등하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환율과 유가 그리고 금리, 국제 수익률 매일 불러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왜 안 하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다 있습니다. 야, 그래도는 원화 1230원이면 저 살짝 1100원대 1,200원 깨고 내려가고 확연하게 아니 뭐 많이 30원 남았는데. 많이 충분히 달라질 가능하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나 금리나 물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별로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네. 연동된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2,400포인트 넘어서면은 매도하라는 뭐 얘기들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뭐 꾸역꾸역 계속 올라서 2,468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65% 올랐고요. 코스닥 0.9%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8천억 샀습니다. 또 8천억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이 1조 이상 팔았네요. 어제 하루에 개인들이 1조 500억 팔았습니다. 여전히 해일 결심들 하시는구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힘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삼성전자 1,800억, 뭐 현대차 400억, SK 하이닉스 400억, LG 에너솔루션 400억, 뭐 포스코홀딩스 400억.
그냥 다 나눠서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확산되는군요. 외국에는 매수세가 그렇습니다. 종목적으로 그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던 예, 건데. 그것만 샀었는데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 시작 후에 경계물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오전에 보합권에 등락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는 LG에너솔루션이 급등했습니다. LG에너솔루션이 급등한 것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예. 테슬라의 호실적 발표 예. 요것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영향을 받으면서 심리적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LG에너솔루션이 오르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예.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2차 전지 섹터들은 이제 시차 가총이 높죠. 그래서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강한 가이던스 발표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자동차, 전기차와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게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원래 대장이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 대장이 없었을 때 잠시 대타 역할을 했던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물봇이라든지 AI라든지 챗봇 여기 이런 또 이제 거. 차이맵을 나오면서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4분기 GDP 마이너스 0.4%를 네.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실적 발표에 연동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주가의 연동한 시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저에 2월 1일 날 발표할 25bp 금리 인상 그리고 주요국의 긴축 속도 조절 네. 이게 반영이 되면서 이걸 네.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상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이제 수급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1월에만 5.85조 5.8조를 샀습니다. 사실 월간으로 보면 정말 큰 규모죠. 그럼요. 5.8조를 산 거고요. 개인들이 5.8조를 팔았습니다. 그 옆에 제가 일부러 했네요. 써놨는데 기관들은 뭐 하는 거죠? 마이너스 768억. 기관들은 정말 근데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써놨지는 않았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현업에 있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기관들이 소위 채권발 우려들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PF 채권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게 1분기가 지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1분기까지는 아직 걱정을 많이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운신의 폭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간에 전체 움직임에서 기관들은 거의 미미하고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이 거의 다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1월에 지금까지 딱 하루 팔았습니다. 10일 날 그것도 20억 팔았습니다. 20억. 그러니까 거의 안 판 거고요. 그냥 계속 산 겁니다. 주문 실수 아니에요? 주문 실수? 20억 판 거? 이제 삼성전자 매수가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중대형주들 있잖아요. 요즘에 네. 잊혀져 있던 중대형주들이 올라오는 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 뭐 현대제철, 뭐 송원산업 이런 것들 1조 단위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근데 아무거나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실적이 있는데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이쪽에 네.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 좀 있고요. 개인들은 개별 종목이나 테마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연초에 대형주가 상승을 해서 시장 안정이 되면서 네. 기관들은 낙폭과대 중형주, 대형주를 거래를 하고 개인들은 이제 수익률 게임 벌어지고 있는데 2월 이후에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상대 강세가 나타날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한번 기대를 좀 해보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90년 이후에 코스닥은 1997년 이후에 월간 수익률을 보면 사실 이런 표는 뭐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번에 또 이렇게 뭐 연초에 오르고 연말에 빠지고 이런다고 표현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이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노랗게 이렇게 그리기를 해왔는데요. 파란색 선이 코스피고요. 회색 선이 코스닥이거든요. 2월과 3월과 4월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그리고 이후에 6월, 7월, 8월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는 잘 버티는데 코스닥은 크게 빠지죠. 이런 현상들이 꽤 많이 나타나요. 이것은 개별 중소형 주식에 대한 연초의 기대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2월에 나타난 이 코스닥은 2월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그 실적과 연계된 거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면 상대적으로 이 흐름은
코스피가 먼저 올라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많이 나타나더라. 요 정도는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서 다음 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31일과 1일 날 있을 FOMC 회의입니다. 미국에 그것과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삼성전자, 삼성 SDI, SK 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에서는 FOMC 회의 지금 25bp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는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이슈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차트를 좀 뒤에 좀 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배당금을 주당 6,000원 정도로 좀 올리고 중간 배당 1,000원 준다. 그리고 발행 주식의 1% 규모로 보유 자사주입니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어제 환호를 좀 받았고요.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증권회사에 1995년도에 인턴 시작해서 증권회사에 계속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주주 환론, 주주 친화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정말 많이 고무적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글로벌 자동차 수출국의 순위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이 굉장히 약진을 했네요. 네. 중국이 6위에서 2위가 됐습니다. 21년 대비 54%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5위에서 6위. 일본은 부동의 1위이고요. 미국이 3위, 멕시코 4위, 독일이 5위 이랬는데, 근데 중국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요. 사실은 로컬 업체들의 수출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또 있지만 테슬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 생산돼서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는 그렇습니다. 테슬라. 중국에 생산된 것들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중국이 친환경, 친에너지 차량 육성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그쪽에 예전에 반도체 했듯이 조선했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예. 많이 들어가요. 중국 자동차.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이제 귀감으로 보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테슬라가 영향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실은 12월에 급락하면서 그래서 테슬라 호실적 발표하면서 투자심리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은 전반적으로 좀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선반영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또 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이런 워딩을 했네요. 물론 정책 워딩이 좀 들어갔으라고 표현을 지금 생각은 하는데요. 네. 2025년까지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미국 네. IRA의 수혜일 것이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아니다. 3월에 시행 규정 나와봐야 된다. 조심스럽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뉴스 전해드렸을 때 GM이 미국 4공장 LG에너솔루션과 이제 결별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지금 삼성 SDI가 그다음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제 협의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GM 측에서는 여전히 LG에너솔루션과 논의 중이고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솔루션 보호에서 오늘 해제됩니다. 아 오늘이군요. 예, 그 자사주에 배당받았던 그 직원들이 이제 이번에 해제가 되는 건데요. 기관들은 해제가 됐고요. 네. 됐고 해제됐는데 50% 이상의 수익권이라고 해요. 들리는 얘기로는 아마 네. 매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차관 얘기 저거는 뭐 사실 뭐 굉장히 과장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 차관이 뭐 정치적인 언급을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사장은 예. 차관이라 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직업 공무원 실무적인 직업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은 뭐 그냥 받아들이셔도 잘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랜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뭐 제가 아는 한 30년간 보면 우리나라가 뭐 철강 1위였다가 철강 따라잡혔죠. 조선 1위였다가 조선 따라잡혔죠. 다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예, 다 따라잡히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 부분 좀 약진을 해야 되는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차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20분이니까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차트를 오랜만에 가져왔냐면요. 예.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있는데 얼마큼 올라왔냐. 그리고 왜 올라왔냐. 여러분 차트를 한번 다운로드 보셔서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디가 좀 한계인가도 이해되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차트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예. 4.3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이 선은 왜 걸어왔냐면은 평균선에서 비정상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평균선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다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얘는 꺾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올라온 거 비하면 살짝 꺾인 거죠. 살짝 꺾인 거죠. 네. 실제로는 시장이 정말로 왜 의심을 하냐면 진짜로 의심이 아니고 이제 됐다라는 한숨을 놓으려면 그러면 이 지금 그린 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렇게 네. 되겠죠. 그런데 늘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올라갈 거라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떨어지면은 이제 좋은 거고 다시 올라가면 나쁜 건데 이게 떨어지고 나서 주가를 보면 주가는 아마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는 우리가 참고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네. 번째는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월봉. 저거죠, 저거. 진짜 많이 빠졌죠. 예. 이게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진짜 거의 베타글수 그러니까요. 1입니다. 똑같이 예. 가는 건데 이게 1,440원까지 갔다가 그러네요. 1,232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동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이 내려온 폭에 비해서 가파르게 오르진 못하잖아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1,200원, 1,25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더 우리 시장은 아주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밑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추이를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은 우리 뭐 당연히 원달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달러인데스의 월봉입니다. 달러인데스도 저것도 뭐 베타 1이에요. 예, 베타 1입니다. 베타수 1입니다. 이것도 100일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얘도 보면 평균적인 박스권에서 위에 있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원위치 않은 정도이지 이 안에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의 월봉입니다. WTI도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죠. 얘는 이미. 네. 얘는 들어와 있어서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한시름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나스닥이 올라야지만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썼는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화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봉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봉을 보면 직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하고 빠진 게 없어요. 고점에서 얘는요. 사실. 사상 최고가 대비 한 7, 8% 정도 예, 낮아져 예, 있는 예. 거네요, 지금. 얘는 빠진 게 그죠? 없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36,900에서 33,700이니까. 이거보다 지금 더 올랐으니까. 이거 어저께 제가 그렇군요. 오늘 건 반영 안 한 거거든요. 네. 이거보다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우존스 산업지수고요. 왜 노란 표시를 했는지를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압니다. S&P 500이에요. 얘는 네. 전고점에서 지금 이 전고점에 이렇게 선 그은 거에서 지금의 주가하고 갭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직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느냐. 지금 4,060포인트 끝났죠. 네. 4,016이 어저께 종가였고요. 그래서 요걸 넘어서면은 이제 여기를 향해서 이제 가겠죠. 다우존스 산업지수처럼. 네. 요 텀이 조금 있거든요. 나스닥을 보시면 이 텀이 깊죠. 나스닥 훨씬 깊잖아요. 지금 13,000이기 때문에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터닝하면서 그들이 올라주면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아마도 모두 다들 이제 시장은 괜찮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그때 거예요. 가면 이제 좀 걱정해야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때 예. 가면 걱정해야죠. 오히려 그때 가면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 돼요.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금 매크로 환경이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시황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나스닥이 중요하고 나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의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연준 피봇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거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은 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는 맨 밑에 선이 2,000포인트고요. 네. 중간이 2,200포인트고 그다음에 여기 선이 2,600포인트. 2017년도에 2,600포인트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떨어지면서 2,200포인트까지 2,130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의 매크로 환경이나 기업들의 실적들이 존재해 있지만 지수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는 맞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저 차트 보니까. 예. 하단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채널의 이거 하단이네. 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 있다. 아까 말씀 주시기를 데드캣 바운스다 이런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밑으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는 이제 매크로의 환경이나 이런 게 더 영향을 주겠지만 그냥 오늘 차트만 구경을 하면 차트 구경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이제 아까 그 월봉이건 이거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보면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의 주봉상 헤드앤숄더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네. 이 옆에 그려놨는데 이렇게 고점을 찍을 때 헤드앤숄더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이 있고 저점이 있고 직전 저점을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2,500포인트 요 텀이 노란색 요만큼 저 남았는데 왼쪽 어깨보다 저 오른쪽 어깨가 좀 높아야 되죠. 예, 얘보다 높아야 됩니다. 역 예. 쉐드앤숄더 나오려면. 그렇습니다. 이게 2,5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면 투자 심리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어디가 어깨예요, 근데? 아니죠. 저쪽에 왼쪽에 보면 요거 머리 얘기하는 어깨 겁니다.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예. 어깨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의 거꾸로 반대를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거꾸로. 보면 동그라미 쳐준 게. 예, 동그라미 쳐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들도 매니저들도 상당히 신뢰를 많이 하는 차트이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라는 얘기를 보고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지금 우리 기업 실적으로 봐서는 이거 좀 과하다. 네. 아까 우리 권 기자님이 과열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못 돌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한 상황 속에서 이걸 돌파하는 그런 환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 얘기고 우리는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급으로 만들어지는 주가의 움직임에서는 이걸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좀 기준선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것과 같이 삼성전자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주하고 지수하고 크로스 체킹을 항상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의 주봉을 똑같이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봉은 사실은 지금 63,000 어제 600원에 끝났나요? 네. 이게 바로 직전 고점에 와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위로 힘을 내주면 삼성전자는 바야흐로 저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죠. 높습니다. 66,000원 선까지 가면 예. 예. 그러면 이제 포모 나온다.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하고 그 주식시장하고 크로스 해킹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이 크로스 해킹하는 이제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몇 가지 차트만 더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요. 과거에 제조업 때문에 한번 급등한 바가 있고 그다음 내수 때문에 급등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급등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얼가에서도 기대는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해 종합지수는 이미 중국 경기는 그냥 여기에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경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상해 종합 지수를 중국을 바라보면서 지수 시장을 보지 말고 섹터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미있는 차트 4개만 더 보겠습니다. 저거 뭐야? 독일이야? 독일입니다. 독일. 이거 월봉입니다. 이 16,290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예. 이게 지금 독일이고요. 예. 프랑스 볼까요? 역사적 신고가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아 유럽 뭐 다 죽는다며. 그러니까요. 그럼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인도입니다. 인도 사상 최고가죠. 사상 네. 최고가에서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인도네시아예요. 음. 인도네시아도 사상 최고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재밌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주식 자본시장은 상당 부분 심리가 작용을 많이 하고 심리에 의한 수급도 작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안 좋다는 걸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설픈 허위방송을 돌리면 물론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든 시장이 지금 뭐 피복 가능성에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 잡히고 있고 어떻든 노력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유럽 시장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렇게 보면 전 세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 간다면서요, 계속. 근데 얘네는 뭐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다 같이 보자. 맨날 우리 시장 안 좋다 그러고 우리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좀 한번 좀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림요. 그림을 보면 좀 매일 보면은 또 그렇죠. 저거 하니까.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 3프로 TV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치료 안 하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어떤 큰 모멘텀 이렇게 왔을 때는 저런 긴 차트들을 좀 보여주면은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그냥 어디쯤 있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 세계가 유럽이나 이런 데 전 세계가 다 나쁘고 막 개판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차트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